신 기자 리포트를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한 3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톱 아이템입니다. 자, 강병규 노은지 기자와 더불어서요. 전유옥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먼저 궐석 재판이 뭐예요? 네, 피고인이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바로 궐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방어권을 포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항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조금 없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도 사실 어제 바로 궐석 재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오늘로 재판 날짜를 한 번 더 옮긴 거였는데 네. 결국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심 재판을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브리핑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가 있습니다. 제목 계속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당장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정결의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전 작가님, 좀 궁금한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거라는 거 모를 리 없을 텐데 계속 저렇게 재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유불리를 따져봤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몰아가기 재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어떤 사법적 질서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중반부에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최순실하고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뭐 이재용 전 부회장한테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얘기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자잘하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크게입니다만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일종의 순교자의 역할을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순교자 코스프레. 그렇죠. 그건 정치적인 희생양이고 말하자면 주사파를 비롯한 그 극좌파 세력들이 몰아낸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그런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 법적으로 이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런 행동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작은 어떤 판을 분석하거나 그런 치밀하게 또 정확한 그 팩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해요. 이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커다란 판을 보는 능력.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속에서 우리 그 정치가 아주 가장 극한 상태고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독재 권력, 권위주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판은 보는 능력, 정치적인 어떤 직감 능력 매우 뛰어나죠. 정치적 본능이 아주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작가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네요. 순교자 코스프레. 이 작은 판은 못 읽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판은 이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읽는다. 이 부분이 저는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이 국선 변호인들 말이죠. 국선 변호인 5명 있잖아요. 그분들의 약간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만큼 변호인단의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졌는데요. 데스크 말하는 것처럼 어제 사실
법원을 저희가 찾았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국선 변호인들이. 예. 예, 근데 이제 변호인단을 향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약간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변호인단은 좀 끄떡임 없이 네.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난번 나가오세요. 오세요. 이런 식의 분이 나눠서 본다는 말씀 하시고 당연했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그 변론 준비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다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총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 좀 전에 모습 봤지만 조연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좀 표정도 여유롭고 하던데 가장 경력이 많은 분이죠. 가장 많고요. 네. 31년 차 변호사고 그리고 31년 차. 연수원 기수가 15기인데 15기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그 정도로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지금 5명의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경력 31년 차부터 경력 6년 차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그 조영권 변호사 아까 표정 상당히 여유로운 거 보셨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2004년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가 생김과 동시에 국선 변호사 업무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력 자체도 오래됐고 국선 변호인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얼굴이 그 이제 뒤에 이제 같이 이동을 하긴 했는데 뭐 뒤에 좀 같이 이동했던 변호사 중에 남현우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법적으로 약간 사망 처리가 됐던 피의자 절도범이 있는데 신분을 되찾아준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그 능력을 그렇군요. 인정받았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단이 오늘 재판에서요 상당히 꼼꼼하고 적극적이었답니다. 굉장히 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변호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재판 마치고 나올 때요 기자들이 이 국선 변호인에게 한번 붙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거 어떠셨습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향후 재판 벌석 재판으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것도 뭐라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 네네. 접견도 힘든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걔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요.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재판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다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10일만 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강철구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전 작가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단을 만나야 할 텐데 계속 안 만나주고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계속 안 만나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렇게 뭐 안 만나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베도 안 만나주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들도 안 만나주고, 네.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주는 거죠. 근데 이 안 만나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볼 때 자신의 그 소통에 대한 네. 근본적인 그 거부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또 모든 사람하고의 그 소통이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네. 자신이 내세웠던 변호인단하고도 굉장한 불통이었지 않습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어떤 일방 통행이었고 네, 그랬죠.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정하며 또 나를 파렴치 않은 사람으로 모는 의도적인 재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은 네. 자신이 만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판사도 사람이고요. 국선 변호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예.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본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그 헌법의 헌정 질서에 맹설을 했던 예. 대통령이라면은
재판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 기반해서 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는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무이자 예. 최소한의 책임인데 네. 그런 점에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작가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국선 변호인단이 5명이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을까, 수임료를 얼마나 받을까 궁금했는데 강기 기자가 취재 좀 해봤죠? 국선 전담 변호사가요, 매달 한 30여 건의 그런 사건을 맡는데, 최소 한 건당 30만 원 안팎을 받고요. 네. 근데 이제 최대는 200만 원 정도의 그런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수 차이가 나는 게, 일단 보수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걸 심사를 받아서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은 그거 얼마나 받을까, 한 건당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서 탄핵 심판 담당 변호인들은 어떻게 얼마나 받았나. 뭐 예를 들면 유형아 변호사라든지 아닌가요? 유형아 변호사도 포함이 되겠죠? 예, 여러 그 변호사들이 한 건당 뭐 얼마를 받았나, 1인당 얼마나 받았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 받았어요? 일단 당시에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봉투에 5만 원권 뭉치를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건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게, 이제 현금이라는 거는 출처가 추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와서 건넸다라는 게, 네. 혹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그 특활비로 예. 이것을 그런 의혹이 수임료를 있었죠. 예, 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었죠. 그럼 이 국선 변호인단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30만 원 받는 거예요? 30만 원? 네, 뭐 일단 뭐 연차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 보수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돈을 좀 조금 받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전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옆에서 지켜본 박근혜 전 대통령. 지갑을 여는 것도 못 봤고 사실은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들이 드는 핸드백을 갖고 다녔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같이 다니고 이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조금씩 사줘요. 뭐 10,000원, 뭐 5,000원 이 정도. 네. 근데 그럴 때 본인이 돈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납을 해준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자신의 선거를 이명박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500만 원만 썼다는 것이 이제 여의도에 거의 입증된 그 소문 아닌 소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캠프의 돈을 김무성 의원이 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김무성 의원도 화수분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삼성동 집 좀 파십시오. 그런다고 길바닥에 나앉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돈 쓰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신이 자서전 비용 500만 원 위에는 안 썼다 이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돈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좀 독특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유명한 감독이 돈이 뭐냐 하면 돈은 영화를 만드는데 쓰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들 말로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돈이라는 거는 통치하는 데의 자금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는 뭐 옷값도 어떻게 특활비에서 썼다든지 성형 시술 비용을 예. 했다 하지만 본인은 아마 그렇게 치사하거나 뭐 이렇게 돈을 썼다고 자기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이거는 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데 들어가는 당연한 자금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선거운동 때는 별로 돈을 안 썼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거라는 거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던 거 그랬죠,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거고 통치 자금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돈 가지고 하라면 그 당시엔 재벌이고 누구고 그냥 싸가지고 갖고 갔던 거예요. 네네.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도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갖고 와라. 네. 즉 국가의 돈은 나의 돈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예. 아마 본인은 지금도 나처럼 돈에 욕심이 없고 사사롭게 한 푼도 안 쓴 사람은 없을 거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변함이 없을 왜? 것이다. 통치자인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쓰임새이고 통치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은지 기자가 좀
취재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내용이던데요? 네, 뭐 영치금을 270만 원 그동안 썼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영치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예, 아까 뭐 전해드렸다시피 유영아 변호사인데요. 오늘도 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쪽의 예.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한 내용인데 구치소 안에 있으면 사실 필요한 게 좀 많잖아요. 뭐 겨울이 된다면 뭐 내복도 사야 되는 것이고 뭐 하다못해 생필품 여러 가지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돈이 조금 많이 필요했는데 옷을 최근에 유영아 그 변호사의 부인이 만들어서 해서 넣어준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일단 좀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새우 과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새우 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들 아시는 그 새우 과자인데 네. 아무래도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걸로 여러 가지 좀 구입을 하면서 새우 과자도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새우 땡이라는 과자겠죠? 뭐 새우 과자 좋아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전 작가님 혹시 옆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새우 과자 혹시 즐겨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주전부리를 예.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서들 예. 뭐 안봉근 그 비서한테 수행을 하니까 이제 자세한 걸 듣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공갈빵 같은 네. 뭐 새우과자 같은 경우는 구하기는 쉽지만 공갈빵은 사실 파는 데가 일정한 데밖에 없고 근데 공갈빵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네. 그거 이제 찾아다니느라고 내가 굉장히 혼났다. 그다음에 단종된 샴푸를 쓰기 때문에 그 샴푸 찾아다니느라고 굉장히 혼났다. 그래요? 단종된 샴푸.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새우 과자도 그렇고 예. 공갈빵도 그렇고 단종된 샴푸도 여러분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엔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있으면서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 새로운 것을 써보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970년대 그 후반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는 쓰는 말씨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번에 나온 국선 변호인들한테 네. 목숨 걸고 해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저분들의 사고 방식은 어디에 있을까? 1970년대 후반에서 정지되어 네, 있다 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끔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없는 사람, 그렇군요. 새로운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취향을 볼 때 네. 과거에 머무르면서 미래에 대해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네. 특이한 정치인이었죠. 특이한 정치인이었다. 정치인은 늘 예.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서 노 기자가 또 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추가로 더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유영아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갈 정도로 상당히 자주 간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윤 전 추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뭐 여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필요할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 전 추전 행정관도 뭐 드나든다고 합니다. 사실 접견인가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일반 접견은 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구치소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좀 바꿔준다고 합니다. 읽고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은 받아다가 다른 책을 넣어주고 이런 식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편지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편지. 하는데, 일단은 의원들이 편지 보냈던 거를 보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의원들 편지는 안 읽고 돌려보내고 어허. 그냥 지지자들 좀 응원의 글들 있잖아요. 이런 편지는 계속 읽고 있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편지는 안 읽고 돌려보낸다. 뭔가 의원들한테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우리 그 정치가 아주 가장 극한 상태고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독재 권력, 네. 권위주의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판은 보는 능력, 정치적인 어떤 직감 능력 매우 뛰어나죠. 정치적 본능이 아주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작가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네요. 순교자 코스프레. 이 작은 판은 못 읽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판은 이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읽는다. 이 부분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 국선 변호인들 말이죠. 국선 변호인 5명 있잖아요. 그분들의 약간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만큼 예. 변호인단의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졌는데요. 데스크 말하는 것처럼 어제 사실 법원을 저희가 찾았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국선 변호인들이. 예. 예, 근데 이제 변호인단을 향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약간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신 기자 리포트를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걸석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한 3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톱 아이템입니다. 자, 강병규 노은지 기자와 더불어서요. 전용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걸석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먼저 걸석 재판이 뭐예요? 네, 피고인이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바로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방어권을 포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항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조금 없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도 사실 어제 바로 걸석 재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오늘로 재판 날짜를 한 번 더 옮긴 거였는데 네. 결국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걸석 재판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전 작가님, 좀 궁금한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거라는 거 모를 리 없을 텐데 계속 저렇게 재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유불리를 따져봤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몰아가기 재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어떤 사법적 질서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이제 중반부에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최순실하고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뭐 이재용 전 부회장한테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얘기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심 재판을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브리핑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가 있습니다. 제목 계속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당장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정결의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자잘하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네, 크게입니다만 따지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일종의 순교자의 역할을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순교자 코스프레. 그렇죠. 예. 그건 정치적인 희생양이고 그렇군요. 말하자면 주사파를 비롯한 그 극좌파 세력들이 몰아낸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네. 그런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네. 이 법적으로 예. 이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런 행동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예.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작은 어떤 판을 분석하거나 그런 치밀하게 또 정확한 그 팩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은 예.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해요. 결여돼 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커다란 판을 보는 능력,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네네. 속에서